오늘 발제는요,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구현모 교수님께서 해주시겠고요. 패널로는 나니아랩스의 강남 대표님, 인텔리빅스의 최은수 대표님, 이니지의 박시아 이사님, 원프리딕트의 선민석 CPO님, 그리고 직원 AI 역량 강화 기업 교육 전문 팀 스파르타의 이범규 대표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구현모 교수님의 발제로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패널들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다 같이 나와서 앉으시죠. 뭐. 앉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장시간 사실은 했습니다. 어디 컨퍼런스를 가도 이렇게 길게 하는 경우는 없는데, 또 놀라운 거는 또 많은 분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성공적인 AI 도입을 위해서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다른 사람 하는 거 따라서 배우는 거 하는 것이 뭐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발표를 이제 해주신 데가 우리 나니아랩스 또가 해주시고 최은수 대표님 해주시는, 나니아랩스는 이제 설계 쪽에 어떻게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서 설계를 아주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 이제 최은수 대표님께서는 뭐 비전 AI 하셨지만 조금 더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 이런 거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셨고, 박시아 이사님께서는 이제 그 공정 효율화, 근데 상당히 저쪽은이나 그 다음에 우리 원프리딕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올라간 그런 솔루션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 가운데 계신 우리 이범규 대표는 팀 스파르타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AI 교육 관련해서는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그 교육시키는 인원도 엄청나게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강사분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그러면 적용을 하려면은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출발점은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실제로 그러면 기업 대상으로 해서 AI 교육을 하고 있는 우리 팀스피릿의 이범규 우리 대표께 그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팀 스파르타 대표 이범규입니다. 저는 앞서 발표를 따로 못 드렸어가지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창업한 지 한 7년 정도 된 AI 교육 전문 회사고요. 지금은 한 700~800억 정도 매출을 내면서 뭐 인재 양성 교육도 하고 또 기업들의 이런 AI 교육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 뭐 LG전자, 또 뭐 하림, 농심, 뭐 포스코 이런데 이제 다 여러분들이 알만한 웬만한 대기업들의 AI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쟁쟁하다는 그런 큰 회사들의 HR 팀들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 저희 만나면 처음으로 물어보시는 게 다른 회사 어떻게 해요?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십니다. 왜냐하면 AI 교육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정해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 어떻게 하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하고, 다른 회사 어떻게 하는지 제일 잘 알고 있는 회사한테 이렇게 늘 가가지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만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패널 토론 진행을 하면, 이런 기업 대상의 AI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임원 대상 교육하고요, 임직원 대상 교육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임원 대상 교육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저도 이제 앞선 발표들도 이제 듣고 했는데, 앞선 발표들에서 나온 용어들 내지는 앞선 발표들에서 나온 개념들, 이 정도는 여기에서 사업을 이끌어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그 정도는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은 꼭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사님 발표해 주셨지만 이게 이 AI를 도입한다고 하는 게 정말 수천억 원 장비의 효율을 개선시킨다. 그거 망가지면 어떡합니까? 만약에 내가 잘못 알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 임원분들께서
이 리터러시 교육이나 임원분들의 이 어떤 이해도가 서지 않으면 소위 손이 안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임원 교육을 저희가 따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임직원 교육으로 이제 하는 경우는 이 임직원 교육은 핵심이 뭐냐면 요 AI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이런 단어도 같이 들어보셨나요? AI 시대라는 건 결국에는 맞춤화 시대 또는 초개인화 시대다. 이런 얘기들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 AI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교육하기보다는 각 산업이나 각 회사의 어떤 상태에 맞춰서 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예시더라도 예를 들면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철강과 관련된 어떤 거, 하림과 같은 경우는 뭐 닭고기와 관련된 어떤 거 이런 것들 예제를 조금씩 다르게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이 마지막으로 그 회사의 맞춤형 프로젝트를 작게라도 아주 작게라도 임직원들이 직접 해커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해봐야 그래야 이제 몇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문 업체한테 요거를 조금 더 크고 전문적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냥 맡겨버리면 너무 가슴이 두근두근하겠죠.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임직원 수준에서 작게라도 일단 조금 해보고 괜찮으면 맡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두 가지 축으로 열심히 교육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대화 또 나누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모든 아까 발표하면서도 일관되게 나왔던 게 뭐 교육 이야기, 그다음에 데이터 이야기, 쉬운 것부터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아마 그 앞에 4개 발표 또 우리 양경 시장님의 그 지원 정책까지 해서 5개 발표 드리면서 궁금한 것들 있으실 것 같은데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좀 질문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휴먼링크 LTD라는 법인체 밑에 있는 울산 직업전문학교에서 근무하는 최용욱 팀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노동부나 그다음에 그 부산상공회의소 밑에 인적자원개발위원회나 이쪽에서 이제 과정을 개발하고 있으면 받아가지고 훈련생을 교육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계속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훈련생 모집도 어렵고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도 본인이 시간을 5, 6개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마음에 안 들면은 오질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만 오고 그러면 취업률도 안 나오고 과정도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AI 관련으로 우리 지금 울산이 AI 그 수도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관련 교육을 갖다가 개발해서 가지고 오면은 승인을 내주고 그걸 해주겠다라는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AI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갖다가 그냥 일반 민간 기관에서 하기에는 엄두도 안 나고 뭐도 안 나도 이러다 보니까 다들 대부분이 그 챗GPT를 이용해 가지고 활용하는 거 이런 걸로 이제 꼼수를 써 가지고 많이 하는 이런 거밖에 없던데 그게 아니라 지금 사실 대학을 가지 못한 학생들 또는 사정에 의해서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대해서 취업을 이직을 하거나 하든 이런 사람들이 AI 관련 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하려면은 어떤 교육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보급을 해야지 갈지 그게 좀 궁금해서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 네. 예, 교육적 질문인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이제 AI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이 AI 시대가 우리에게 만들어온 변화가 뭐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 옛날에는요 엔지니어링을 좀 배워가지고 뭐를 좀 자동화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뭐의 비전 레코그니션 이런 걸 넣는다거나 할 때 뭐 예를 들면 레벨을 10까지 공부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레벨 2까지 공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AI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얼추 채우면 이게 얼추 돌아가거든요. 그런 시대가 이제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엔지니어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있었던 저 도구까지 내 손이 안 닿았다면 지금은 저 도구는 그대로 있고 내 손이 닿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밌는 거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도 1년에 취업을 한 4,000명 정도씩 시킵니다.
IT 인재를 만들어서 AI 인재를 4,000명 정도 취업시키는데, 예를 들면은 저기 자바 같은 거 공부하던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 중에서 한 100명 정도가 취업도 잘 안 되고 애들도 조금 모자란 것 같고 실력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고, 또 기업들한테도 이 친구들 좀 써보실래요 했더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요새 자바 개발자 덜 뽑잖아요, 옛날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뭘 했냐면 이 친구들한테, 야, 너희들은 친구들아 AI 자동화 군단이 되자. 그래서 AI로 자동화하는, 왜냐하면 어떤 회사든 간에 산업을 불문하고 자동화할 수 있는 영역은 뭐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물며 이메일을 뭐 10개 보내든 20개 보내든, 아니면 뭐 데이터를 취합해서 그래프로 그래서 사장님한테 보고하는 거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자동화를 한 3주 동안 가르쳤어요. 네, 종일 너네는 이런 자동화 저런 자동화, 메일 보내기, 그래프 그리기, 뭐하기. 그리고 나서 기업들한테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까 전에 걔네들이라고 하지 않고 새로 우리가 자동화 군단을 한 100명 정도 양성을 했는데 관심 있는 기업들 한 줄 좀 서보시죠 했더니 50개 기업이 갑자기 다다다다 줄을 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단 AI로 기업들이 하고 싶어 하는 영역은 뭐 5천억, 뭐 6천억, 1조씩 들여가지고 막 공장 전체를 자동화한다 이런 것보다도 일단 내 업무부터 좀 자동화하고, 우리 대리, 과장, 부장들 업무부터 좀 자동화하고, 그래서 우리 회사에 AI 물결이 좀 불고 이런 거를 좀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도할 수 있는 이 이제 초코칩 위에 박힌 이제 초코칩 쿠키 위에 박힌 초코칩들 같이 이렇게 AI 자동화 인재들을 좀 양산해서 우리가 사회에 좀 내보내줄 수 있다면, 그게 일단은 지금 시대에서 조금 초기 단계의 교육기관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발표하면서 이제 제가 그냥 쉬운 것부터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이제 제조 AI 어떤 발표들은 상당히 깊이가 있는, 시간도 투입도 많이 해야 되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얘기한 대로 뭐 회의록 같은 거 그냥 녹음했다가 그냥 자동으로 작성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SNS 홍보물 그냥 키워드 줘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보도자료 뭐 키워드 줘서 만들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손쉽게 바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회사 내에 있는 인력도 말 그대로 3주일만 교육받으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부터 하시면 훨씬 더 AI에 대한 어떤 진입 장벽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낮아질 거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질문 아까 저희가 다 발표하면서 시간이 빡빡해서 아니 방금 그 질문에 못 대해서 제가 드렸는데. 좀 답변을 하나 네.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쪽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가에서 이제 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제가 바로 검색을 해봤는데, 재난안전 그 산업진흥법이 통과가 됐어요.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요거 하면서 올해 초부터 나온 자격증이 재난안전관리사라는 신설 자격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향후 1, 2년 안에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의무 채용해야 됩니다. 모든 기업에서. 왜냐하면 재난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그 법에 그냥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스케줄링으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재난안전산업협회 부회장이어서 그 입법 사항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재난안전관리사의 그 AI가 같이 결합이 된 AI 활용한 그 솔루션들의 활용과 응용,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사내의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라고 보면 돼요. 그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그게 제도가 이제 나와서 채용 권고지만, 선제적으로 그쪽에 선점하셔서 직업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 자격증하고 조금 달라요. 네. 네, 질문하실 분, 저희가 질문을 못 받아서, 질문이 없으시면 그러면 제가 우리 패널분들한테 그 좀 모두 여쭤보고 싶은데 쭉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기업들 입장에서 AI를 이제 좀 손쉽게 도입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 건지를 조금 이쪽에 우리 박시아 이사님부터 쭉 이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기업들이 AI를 솔루션을 써서 효율을 높이는 결과까지 끌고 오셨는데 그 과정에서 시작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되게 효율적일 것 같다, 효과적일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지금 제가 주력하고 있는 시장이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이랑 이제 해외 사업 쪽을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들을 만나 보면 거의 이제 본인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고객이 한 100% 중에 한 20% 될까 이렇습니다. 대부분이 AI를 도입을 하고 싶은데 어떤 분야에 어떻게 도입해야 되는지를 오히려 역으로 제안 주세요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부담 갖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AI에 대한 너무 큰 기대치, 가령 AI를 도입하면 A부터 Z까지 전부 다 된다, 뭐 자동으로 다 해준다, 마법사 같은 느낌을 갖는 시장도 있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AI는 무조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AI는 작은 거부터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부터 해본다라는 생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 AI라고 하는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요,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가 없다면 AI라고 하는 기술 자체를 도입하는 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가령 어떤 뇌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어떤 도메인 지식이 얼마나 많은 도메인이 있겠어요. 그 도메인마다의 지식을 쌓는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는 과정을 만약에 데이터가 없다라는 가정하라면 우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린 데이터는 있는데 데이터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연결하는 단계부터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는 어느 정도 다 연결은 다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럼 AI라는 것들을 한번 도입해서 학습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시켜볼 데이터도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큰 거부터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AI를 도입했을 때 뭐 큰 공정이 아니면 공장 전체가 다 효율화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 가령 뭐 생산 계획을 최적화로 해보겠다, 아니면 물류를 뭐 최적화해보겠다, 아니면 원자재 이런 거 투입되는 원자재를 최적화해보겠다, 뭐 아니면 우리 인력에 대한 투입되는 인력을 최적화해보겠다 등등등 얼마나 많은 니즈가 있잖아요. 잘게 쪼개면 그런 니즈 하나부터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저는 더 훨씬 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강남구 예. 이미 앞에서 뭐 너무나 공감되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반복될 것 같아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큰 집 짓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벽돌 한 장 한 장 쌓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저도 그래서 그럼 어떤 벽돌부터 쌓아야 되나요?라고 하면 이제 기업들과 이제 심도 있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설명드려요. 그냥 비유로 AI는 엄청 덜렁대지만 엄청 빠른 직원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엄청 꼼꼼하지만 엄청 느려요. 그러면 AI가 잘하는 걸 시켜야지 내가 시키고 싶은 걸 AI를 무작정 시키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가끔 이제 제조 AI를 많이 해보면 그냥 단순히 정확도에 매몰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AI를 했을 때 정확도가 얼마가 나오나요? 기존에 사람 하는 것보다 더 잘하나요? 아니면 그만큼은 하나요? 이렇게 시작되면 사실 계속 돌고 돌다가 결국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AI는 엄청 쌓여 있는데 그냥 빨리 쳐낼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걸 해야 ROI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한 대비 그 리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AI도 할 수 있는 일은 피하시고 AI가 했을 때 효과가 나오는 일이 뭘까? 이걸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경험이 많은 솔루션 업체들과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그걸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작은 성공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최은수 대표님은 조금 다른 질문을 제가 드리고 우리 성부사장님. 네, 저도 뭐 비슷한 말씀을 아까 제가 그 강연 드릴 때 말씀을 드렸었긴 했는데 저는 좀 다른 얘기 한번 이번에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산업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모든 회사들도 거의 모든 회사들도 사실상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가까운 시장에 갓 태동하는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이고 그 회사들도 결국에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같은 수요기업을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기업에서는 공급기업을 먼저 찾아다녀야 되는 거고 공급기업에서 수요기업을 찾아냅니다. 그러면은 공급기업에서는 정부에서 어떤 POC 파일럿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나올 과제들에 대한 수요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궤에 오른 회사들이라고 하면은 다 꿰뚫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사, 그러니까 산업 AI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에 컨택을 하시고 영업 담당에게 좀 만나자라고 하면은 당장 튀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컨택을 한번 꼭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저희 원프레딕트와 인텔리빅스, 나니아랩스, 이니지 이외에도 마키나락스, 인터엑스, 그 다임 리서치 같은 여러 산업 AI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을 한번 비교를 쭉 한번 해보시고 한번 여러 회사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팁 주셨네요. 여러분들이 돈을 별로 안 들이고 AI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은 AI 공급 기업을 찾아서 상담을 하시라라고 하는 거고요. 이 지금 말씀한 세 개의 기업하고 다르게 이미 이제 그 상당한 수준의 이제 비전 AI를 가지고 정확도를 가지고 이제 올해 한 500억 정도 매출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너무 범위를 넓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들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통적으로 적용했으면 하는 게 화재 감지 AI입니다. 이 화재 한번 나면 게임 끝나요. 근데 화재 감지 AI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 안 들거든요. 그리고 화재 감지 AI가 왜 필요하냐? 사람이 없을 때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요? AI가 자동으로 탐지해서 즉각 대응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상문자, 비상벨 울리는 것처럼 전 직원한테 화재가 나면 AI가 탐지해서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면 소방차가 올 때는 이미 회사가 다 거덜나는 게임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내 내부에 사람이 있거나 그래서 엄청난 그 손실을 예방하는 그런 결과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효용성을 체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건설 현장 같은 경우 저희들이 그 근로자의 건강 상태까지 체크를 해서 이 작업자가 오늘 작업을 하는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직원들을 일일 용역으로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사전 스크린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중장비의 협착, 안전모, 안전띠, 안전벨트 착용 안 한 것, 특히 여기에 석유화학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가스 기름 누출 이거는 심각한 이 울산이 날아갈 정도로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스가 조금이라도 누출되면 바로 비상 문자가 와서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름 유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 쉽게 AI 솔루션에 상당히 많은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또 이제 특히 이제 협력사 외부인들의 입출입이 많은 것까지 완벽하게 오늘 차량이 몇 대 들어왔고 몇 대 나갔고 협력사에서 어떤 차가 왔고 이건까지 다 AI가 보고서를 써서 데이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협력사 직원, 내부 직원 관리 완전히 중요하고 외부에서 사람이 오게 되면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했는지 가서 그냥 출퇴근 관리, 얼굴 인식, AI 단말기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거 얼마 안 하거든요. 굉장히 싸요. 그냥 얼굴만 저희 회사는 전 직원이 출퇴근을 얼굴 인식 단말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정매 그리고 얼굴만 갖다 비추면 몇 시에 출근했고 몇 시에 퇴근했고 몇 번 들락거렸고 이거 다 알려줘요. 외부에서 알바 오더래 있잖아요. 다 AI가 자동으로 알바 몇 시간 일하다 갔는지 다 자동 산정 다 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일일이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 생활 주변에 이미 와 있는데 그 AI를 우리 회사에 어떤 목적으로 썼을 때 가장 작고 쉽게 체감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서 그거부터 한번 사용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우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AI이기도 하고 또 산업 현장에서 안전 관리에서 바로 닥치는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되게 AI 그러면 이거는 대기업, 돈 많은 기업, 사람이 많은 기업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걸 오늘 좀 여러 가지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니지나 우리 강남 교수님 만난 기업 중에 규모가 작은데 AI를 잘 받아들여서 하고 있는 기업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는 거의 대기업이 저희 고객사가 많습니다. 뭐 울산 같은 경우는 SK에너지나 아니면 뭐 HD 현대, 그 다음에 뭐 철강사들 같은 경우는 포스코, 뭐 현대, 제철, 뭐 KG 스틸 다 큰 회사들이 주로 많고요. 일본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저희가 공정 제조하는 방법을 한국에 배워왔죠. 옛날에 배워와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은 저희보다 훨씬 더 제조 강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자만심이라고 하나요? 이제 그 이상의 어떤 기술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더 발전해 나가는 단계가 한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보면 훨씬 더 저희가 앞서 있습니다. 특히 제조 분야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이분들이 AI를 도입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희 데이터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서 보면요. 데이터 있어요. 데이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는 다 모여지고 있어요. 그 데이터가 연동이 되어 있지 않거나 이제 그게 다 정제되어 있는 단계, 그런 단계가 아직 아닌데 그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작은 회사의 규모라고 한다고 해서 일단 데이터를 처음에 어떤 식으로 모을 것인가, 아니면 데이터가 모여 있는데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걸 다 인지하지 못하거나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을 편하게 여기 있는 기업들 외에도 아까 말씀 주셨듯이 편하게 먼저 어프로치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문턱은 낮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편하게 그냥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뭐 예산이 얼마 없어요. 근데 이런 니즈를 한번 해결해 보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편하게 여쭤봐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이제 사업을 하면서 요즘 들어 많이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타겟 고객은 다 대기업이었어요. 막연히 생각했어도 이런 AI 기술을 빨리 도입할 수 있는 건 자원이 많고 돈이 많고 인력이 많은 대기업일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느끼는 건 AI를 잘 도입하는 기업은 그런 자원이 많은 기업이 아니라 의사결정이 빠른 기업이에요. 제가 많이 느끼는 거. 그건 뭐 크기의 문제도 아니고 뭐 다 떠나서 이게 작든 크든 의사결정이 빠른 기업은 AI를 빠르게 흡수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저희 아직도 큰 고객들은 다 대기업인데 대부분 이제 바텀업으로 했거든요. 뭐 이 부서 저 부서, 대기업은 부서가 너무 많잖아요. 바로 옆 팀이 저희 솔루션을 써도 그 옆 팀이 그걸 갖다 안 써요. 저희를 찾아오시지. 그만큼 수요는 많은 듯한데 열심히 하고 나면 위로 못 올라가요. 그냥 그 팀에서 사용하고 끝나요. 확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좀 의사결정이 빠른 기업은 리더가 확고합니다. 이거 해야 돼. 하자. 뭐 당장 조금 부족하지만 하자. 해보자. 해보고 우리 조금씩 보완하자. 이런 기업들이 AI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다고 했는데 AI 시대는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이런 작은 기업들이 AI에 더 빠르게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부사님도 중소기업 뭐 생각나는 데 있으시면은 원프레딕트에서. 네. 원프레딕트도 지금까지 아무래도 대기업이랑 공기업들 대상으로 영업을 해왔고 최근에 중견기업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어떤 클라이언트를 만나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른데 정말 현대자동차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이 굴지의 정말 대기업 분들은 사실 자체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해결하고 있고요. 다만 석화 계열이라든가 아니면 뭐 좀 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쪽 계신 분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어떤 AI 솔루션들을 사가지고 사내의 어떤 문제들을 풀까에 대해서 더 궁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안에 DX 팀이나 AX 추진팀이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그 AX 추진팀에서 현장이라든가 그러면 경영이라든가 아니면 회계라든가 이런 쪽을 많이 연결해가지고 중간자적인 역할로 AX에 대한 그런 도입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든 저희는 그런 DX 팀이나 AX 팀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중견기업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중소기업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만나기 시작할 건데 아무래도 중소기업 분들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경영진 분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편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아까도 말씀 주신 것처럼 해야겠다. 우리가 제조업으로서 경쟁률을 현재 확고하게 끌어올리고 3년에서 5년 뒤 산업 AI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세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그런 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현장에서 명확한 니즈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니즈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걸 구체화하기 힘들 때 이 산업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여러 많은 다른 회사들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이제 2026년부터 한번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GS 칼텍스라던가 아니면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아니면 그 한국중부발전과 같은 대기업 공기업 분들 대상으로 저희는 좀 해왔어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발표 자료에 있었는데 저는 중소기업이 AI 적용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은 의사결정이 단순해요. 그러니까 중소결정에서 이제 대표가 하자 그러면 합니다. 그리고 공정이나 설비가 대기업에 비해서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분 띄어서 부분 최적화, 부분 지능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 분들이 결정만 하면 특히 그리고 또 정부 지원이 있으니까 내 돈 안 들이고 해볼 수 있다. 그래서 과감하게 도전하시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패널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우리 제가 이거 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저기 뭐냐면 저희가 그 안전보건공단하고 기사를 검색해 생각이 안 났었는데 안전보건공단하고 저희들이 그 무료로 설치해주는 안전장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청을 하면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가서 그 정부에서 3천만 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장 안전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줍니다. 무료로. 그리고 각 기업에서 아마 10% 낼 겁니다. 300만 원. 예, 그러면은 정부에서 3천만 원 내서 해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요즘 중요한 이제 위험 작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이동형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대에 CCTV 달고 스피커 달고 해가지고 중요 작업을 할 때 그거를 설치해놓고 하면 AI가 그러니까 뭐냐면 뭐 엄청나게 큰 회사의 뭐 시스템으로 구축할 필요가 없이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중요 작업할 때마다 그 AI가 그 작업 과정에 근로자가 다치거나 그런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아주 가벼운 그 AI 활용도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AI 카메라를 설치해 주는데요. 소상공인들 그 매장 안에 설치해 놓으면 오전에 몇 명, 오후에 몇 명, 여자가 몇 명, 남자가 몇 명, 10대가 몇 명, 20대가 몇 명, 일주일 동안 식당 방문객이 몇 명,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완전히 만들어주고 있고요. 또 앞에 그 식재료가 배달이 되면 식재료가 배달됐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라이트한 버전에 그거 해봐야 그 카메라 한 대 100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그 가벼운 AI를 통해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AI 실효성을 느끼게 되면 그걸 이제 뭐
확장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봉근 대표님, 그 울산에 있는 중소기업 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교육 과정을 만든다고 하면 커리큘럼을 어떻게 짤 수 있는지 가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여기 있는 분들이 상당히 나도 한번 교육을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워낙 뭐 경험이 많으시니까 제가 갑자기 돌발 질문을 드렸는데 대답을 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일단은 임원 교육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들과 이런 뭐 개념들 또는 뭐 실습 직접 해보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임직원 교육이 이제 핵심인데, 이런 임직원 교육은 사실 두 가지 중에서 보통 채택을 해서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핵심 인재들만 바짝 가르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조금씩 가르치든지,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뭐 저희의 보통 프로세스는 뭐 이렇게 많이들 합니다. 이제 한 3일 정도 뭐 그냥 뭐 이거를 이제 일주일마다 쪼개서 하실 수도 있고 한 번에 하실 수도 있는데, 여튼 한 3일 정도를 뭐 대략 한 10시간 정도 되는 분량을 이제 뭐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초 교육들을 좀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 배웠던 파이썬을 똑같이 배우는 거랑 뭐가 달라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은 AI를 만나 가지고 파이썬이라고 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구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근데 파이썬을 쓴다고 하면 옛날에는 한참 배웠어야 되는데 지금은 별로 안 배워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한 3일 해보고 그 다음에 한 이틀 정도 내가 하고 있는 실제 업무를 자동화해보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만나는 많은 기업들에서 처음에는 늘 이런 반응이세요. 이렇게 우리 조직이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뭐 컴퓨터 안 만져본 사람도 많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자신 없어 하신단 말이죠, 처음에는. 근데 예를 들면 뭐 농심 같은 회사, 농심도 제조 회사잖아요, 기본적으로. 거기가 무슨 네이버도 카카오도 아니잖아요. 근데 임직원들 이렇게 가르쳤더니 예를 들면 이런 걸 하더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게 그 컵라면에 컵이 있고 라면이 이렇게 쏙 들어가야 되는 거, 그래야 이제 조립이 돼가지고 착착착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라면이 조금만 이렇게 뭉그러뜨려서 이제 짜게져서 나오면 컵 안에 탁 안 들어가요, 얘가. 그럼 이거를 사람이 서가지고 짜게진 라면 골라주는 작업을 했단 말이죠, 옛날에는. 근데 이분이 3일 이거 배워가지고 이틀 만에 뭘 했냐면 짜게진 라면 골라내기를 만들어요. 물론 이게 전 우리 생산 라인에다가 쓰기에는 아직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거의 어떤 기초적인 작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고 나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우리도 되네,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이제 오랫동안 우리 조직이 어디 가서 IT가 강한 조직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셨을지 몰라도 이 AI 시대에는 다시 다 같은 출발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이러한 커리큘럼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컨퍼런스는 여기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겠지만 이건 끝난 뒤에 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사실 이 컨퍼런스 울산중앙방송하고 같이 기획을 하면서 생각은 이 AI라고 하는 건 논의 자체가 너무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그런 여러 가지 교육 기회라든지 또는 사례 전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꼭 지방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기획을 했던 거고요. 그 첫 번째로 또 울산을 선택했던 건 울산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이기 때문에 또 울산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참석해서 들어주시고 또 좋은 의견 내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드리고, 또 오늘 발표한 저희가 더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구현무 교수님, 강남훈 대표님, 최은수 대표님, 그리고 박시아 이사님, 성민석 CPO님, 이범규 대표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